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만났습니다. 자, 이 회동이 끝난 다음에 김무성 대표, 박근혜 대통령과 19분간 독대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중요한 얘기가 오갔을 거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총선 이야기가 나왔을지도 궁금한데요.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천상철 차장. 네. 자, 예정대로 만나긴 했는데 19분이면 독대 시간으로 충분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처음에 김무성 대표는 22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자세히 저희가 다시 들려보기는 여러 번 돌려보니까요. 20여 분을 예. 처음엔 22분 그랬고요. 또 청와대에서는 한 15분 정도 만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누구 말이 맞는 거냐. 22분이냐 15분이냐. 누구는 길게 본 것 같고 예. 누구는 짧게 만난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해석의 차이가 있느냐 했는데 결국 청와대에서 명확하게 해결을 해줘서 19분 만난 거로 됐는데 충분히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19분이면 중요한 얘기는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미 중요한 얘기는 텐데. 여러 사람 모인 데서 다 했고요. 예. 독대로만 따로 별도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분위기가 그렇게 좋았어요? 과거의 분위기하고 많이 달랐습니까? 2월 달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부임한 뒤에, 취임한 예. 뒤에 한번 만났었는데, 지금 보시면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색깔을 또 입고 나왔습니다. 신경을 쓴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나오고요. 먼저 와서 지금은 이병기 비서실장과 김무성 대표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 나중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가운데에 앉고요. 예. 김무성 대표 바로 건너편에 앉게 됩니다. 종이가 있는데 엎어놨습니다. 11주년을 맞으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잘 믿으시느라고 1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통령의 그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당에서 책임지는 그런 자세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피를 흘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하십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새 원내대표가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농담을 하는 걸 보니까. 자, 근데 이게 오늘 아시아경제에 찍힌 사진인데, 김무성 대표의 수첩이죠? 옛날에 또 김무성 대표 수첩 한번 찍혀가지고 한번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수첩 안에 별거는 없었고요. 예. 일단 읽어드리자면 대통령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당 지도부를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일단 저걸 까먹을까봐 적어놓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대로 읽었어요, 오늘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곧 이 새누리당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당이 이제 뒷받침하고 책임지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이 각오가 담겨져 있는 수첩이 오늘 신문사 카메라 기자에 또 찍혔습니다. 예. 김무성 대통령 만난 다음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제 독대에서 무슨 얘기 했냐, 이거 질문했잖아요. 네. 김무성 대표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과 22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만은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야당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와의 회동을 건의를 했습니다. 네, 알았다고. 박성원 논설위원께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조금 전에 22분이라고 저희가 자막에 나갔지만 20여 분이라고 본인은 얘기한 거다 이렇게 천상철 차장이 설명을 해줬는데 제일 중요한 거 총선과 관련한 이야기가 과연 오고 갔을지. 총선 얘기 안 했다 김무성 대표는 부인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두 분 간에 그간에 이렇게 다소 냉랭했던 관계에 비춰볼 때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덜퍼덕 야 근데 내년 총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으리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더구나 박 대통령처럼 어떤 이른바 정치공학, 어떤 이런 기획,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에서는 예. 얘기를 직접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다만, 아까 그 공개가 아니라 다른 그 정치의장이나 같이 있는 자리에서 했던 경제 활성화와 국회 현안 처리, 이와 관련해서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 인사와 개각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논의가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것과 그렇군요. 더 나아가서 그 연장선에서 개각과 관련해서 지금의 그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그 현역 국회의원 장관들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부분. 아주 관심이 가는 얘기인데. 이건 뭐 정말 상상이니까. 예. 상상이니까 만일에 얘기했다면 그 지금 뭐 몇몇 현역 그 국회의원들 장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선을 출마할 것인지 한다면 빨리 그만두고 그 지금 장관을 교체해야 되고 아니면
만일에 계속 장관을 할 거라면 아예 불출마를 선언하는 식으로 예, 정리를 해줘라. 예, 정리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혹시 이건 예. 상상이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지난번 13일 날 했던 본인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과 관련한 해명이랄까 설명이 있었지 않았을까. 예. 그 얘기는 거기서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 반드시 하겠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오픈 프라이머리. 바로 이제 이 대목은 총선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이 대목을 지난번 재보선 2차례 치러보니 확대된 상향식 경선이 역시 국민의 뜻을 받드는 후보들이 중요하게 당선이 되더라. 따라서 내년에 오픈 프라이머리로 완전히 우리가 공천 갈등 이 비박이 죽고 친박이 죽고 이런 거 없이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소견이었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 그 총선 얘기 한 거네요, 그러면. 예,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을까? 예. 상상입니다. 예, 추정인데 예, 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가 됐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오늘 아침자에 실린 사설입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제목이 동아일보부터 보면 내년 총선 나가려고 일손 놓은 장관들 공천하지 말아라. 이게 사설 제목인데요. 현직 국회의원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업무에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다고 한다. 손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하는 듯하다. 그러니까 장관이 장관 일 안 하고 총선 걱정하고 있다. 바로 이건데 인천 연수구가 지역구인 황 부총리는 주말을 주로 지역구에서 보낸다는 소식이다.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은 뒤 총선에 앞서 남에게 욕먹을 일을 피하고 표를 얻는데 도움되는 일만 하게 되면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자, 이런 사람 공천 받을 생각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동아일보 오늘 사설이었습니다. 자, 조선일보 사설도 짧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도 어떻게 공교롭게도 비슷한 사설이 오늘 동시에 실렸는데요. 황 장관은 작년 8월 취임 이후 교육부 당면 과제인 대학 구조조정 제대로 밀어붙이지 않고 있다. 주변에서는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조만간 사임하지 않겠냐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한다.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골치 아픈 일 후임자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는 의심 살만하다. 교육에 대한 신념과 철학이 없는 정치인에게 교육 정책을 맡겨놓는 바람에 대한민국 교육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지금 중요한 개혁이라는 건 사실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걸 추진해 달라는 취지로 사실 정치인을 그래서 발탁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혁은 안 하고 주말마다 연수구에 가서 총선 선거운동한다? 이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치인 출신을 장관을 시킬 때는 바로 개혁 과제를 많은 설득과 리더십을 발휘해서 예. 어떤 국정 현안, 특히나 교육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안이 정말 대학 구조조정이라든지 경쟁력을 갖추면서도 뭔가 원칙을 바로잡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차대한 현안들이 많은데 이것을 오히려 눈치만 보면서 차일피일 다음 장관한테 밀어놓고 총선 출마로 다시 돌아올 날만 기다리고 있다. 예.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 장관으로서도 직무수행으로 부적격이니까 빨리 잘라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예. 당에서는 바로 김무성 대표가 2월 달에 이 정치인 출신들 추가 입각했을 때 한 얘기가 뭐냐면 국정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당에 돌아올 생각 하지 마세요. 예. 농담 아닙니다. 라고 한 게 있거든요. 이 대표가 김무성 대표가 실없는 대표가 안 되려면 이분들 공천을 확실히 배제하는 네. 이런 아마 결과가 돼야 될 겁니다. 자, 일단 대통령도 비슷한 언급을 했고 김무성 대표도 비슷한 언급을 한 적이 있죠.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저희가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도 국민을 대신해서 각 부처를 잘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행로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장관이란 자리는 한 정치인의 경력 관리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개혁을 성공하지 못하면은 돌아올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돌아올 생각 지금 하고 있으니까 논란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국무위원들이 5분이 계십니다. 당에서 한 5분의 의원들, 현직 의원들인데 이제 최경환 대표, 부총리죠? 예, 경제부총리는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본인이 실제로 이제 경제 관련 개혁 조치나 여러 가지 경제 회복을 위해서 본인이 전방에서 뛰었는데 자, 이분 이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삼선을 위해서 건배한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성훈 논설위원. 김희정 장관은요, 당초 장관 시킬 때도
그 어떤 적격인지 잘 모르겠다고 사실 여성계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비판과 반발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명박 정부 때 사실 청와대 대변인도 했죠. 예. 근데 그때 언제부터 저 사람이 친이었지? 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을 하고 있는데 또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또 친박으로 왔다. 근데 예. 언제부턴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만큼 어떤 그 정권의 그 줄타기에 능했다. 이런 사실 개인적인 좀 비판도 있는데요. 그걸 다 떠나서 어떤 정책 수행 능력에서 과연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그 하나가 그 이명박 정부 때 2010년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대통령이 첫 지시가 확전을 자제하라는 것이었다라는 메시지를 그때 굉장히 신중치 못하게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나중에 회고록에서도 얘기했고 했지만 확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확전을 자제하되 원칙적인 대응으로 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 분명하게 대응하라 이런 것이 방점이었는데 이 부분을 성급하게 말하자면 대통령의 메시지를 성급하게 잘못 전함으로써 그때 군에 잘못된 메시지를 줘서 대응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예. 이런 비판도 받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빨리 정말 참선하고 싶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그만두고 가라. 이렇게 대통령이 지시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 좋아가지고 보따리 싸고 갈지 않을지 예. 그게 좀 걱정이 아니, 나가라고 해도 좋아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죠? 근데 당에서는 또 공천을 줄지 안 줄지 이것도 관심인데. 그럼요. 예. 저는 이 5분들이 한 발언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본래 정치인이며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뭐 좋은 말이시고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하신 말씀 끝에 5분이 모두 그렇지만 내가 정치계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현직 장관인 이상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다음 후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이 한마디만 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5분 모두 머릿속에 그 생각은 없으신 거죠. 이번 달도 급여는 받으시겠네요. 장관으로 계시면서 월급 받으시면 월급 받은 만큼만이라도 일하고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이네요. 그 사실 정치니까 복귀를 되게 마음에 두리라는 건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를 잘못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5분 모두가 하나같이 인사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지금 장관의 신분이다. 대통령이 나를 써도 계속 쓰는 것이고 내가 총선에 출마하는 것도 대통령의 뜻 없이 내가 얘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장관의 그 도리인데 하나같이 어쩌면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정치만 특히 예. 김희정 장관 같은 경우 삼선을 위하여 건배를 한다. 이거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6.25 폭탄 선언에서 했던 자기 정치를 하는 정치인에게는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예. 이런 얘기에 딱 적합한 분들만 어떻게 저렇게 내각에다가 들어갔는지가 예. 참으로 좀 알 수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신은숙 변호사께 오늘 다른 얘기 하나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오늘 대법원 선고 공판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파기환송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그동안 국정원이 동원해서 이명박 정부가 국정원 동원해서 결과적으로 정권 재창출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의 핵심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기환송을 했다는 거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파기환송만 한 건가요? 예, 파기환송했다라는 것은 이제 대법원에서 본래 이 사건에 2심에서 유죄를 내렸던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서 다시 판단해라라는 뜻인데요. 이 부분을 무죄 판결한 건 아니냐, 처벌을 안 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는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기환송을 하면서 반드시 2심에서 판단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해달라라는 부분이 현재 이제 국정원법 위반은 변론으로 하고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보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2심 고등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 그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리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셔서 예를 들면 어떤 남자에 대해서 성인 남자에 대해서 현역으로 가라고 2심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1심에서는 질병이 많아서 군을 면제하라고 했는데 2심은 현역으로 가라고 해서 3심으로 그 남자가 저는요 군대 못 갈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판단해 주세요라고 대법원에 사건을 보냈더니 대법원이 하는 말이 이 나라에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려고 하면 18세 이상의 남자여야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남잔지 여잔지가 구별이 안 간다. 일단 남잔지 여잔지부터 다시 판단해줘라. 그런 다음에 남자라고 하면 현역인지 면제인지를 다시 판단하는 뜻이어서 일단은 유죄의 증거로 삼고 있는 그 증거 자체가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의미라서 그분 다시 판단하라는 것이지 대법원이 무죄다라는 결론은 아닙니다. 예, 결국에는 유죄로 봤던 증거들이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판단해라 했기 때문에 유죄보다는
무죄로 갈 가능성 아니면 지금 형량보다는 줄어들 가능성 이런 것들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높아졌더라. 아닌가요? 오라님 나싱에서 만약에 증거 능력이 정말 없다라고 다시 한번 고등법원에서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그 중요한 증거였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은 파일이거든요. 메일에서 발견되면서 그 파일 자체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것이 선고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증거다라고 판단이 됐던 파일 자체가 만약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그러면 검찰이 기소한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증거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무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 증거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강을 하고 고등법원이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엔 증거 능력이 있고 다시 유죄입니다. 하면 다시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아직 고등법원에서 다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네. 그리고 대법원이 또 어떤 최종 판결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이겁니다.